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집 대신 테슬라 사이버트럭 사서 살아볼까?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거주지로 사용될 수 있을까? 테슬라는 최근 자사의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트럭에 이동식 작은 집을 연결하거나 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이버트럭이 이동 가능한 생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같은 공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생활하는 방식인 오프그리드는 이제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런 생활 방식을 선택하기도 하고 재난 같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오프그리드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많은 사람들이 오프그리드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트럭 뒤에 작은 집을 연결해 다니는 건 어떨까? 여기에 사이버트럭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차량 자체를 이용해서 집에 동력을 공급할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태양광 발전, 배터리 저장 장치, 캠핑카나 배터리가 내장된 트레일러 등을 이용하며 사용 가능한 전력 수준은 한 단계 더 올라간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테슬라의 아이디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더 이상의 진전된 이야기에는 입을 다물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런 아이디어가 테슬라의 미래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테슬라 관련 사이트 테슬라티에서는 사이버트럭을 이용한 오프그리드 생활을 사이버 리빙이라 명명했다. 또한 사이버트럭이 출시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리빙에 참여할 것이며 특히 야외에서 하이킹, 자전거 타기, 캠핑, 오버랜딩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단지 특정 장소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집을 구하기엔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사이버 리빙에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세계 증시 테슬라 장세열은 일론 머스크. 규제 당국은 그의 입주 시 아들을 위해 도지코인을 샀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 11일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이 한 줄짜리 트윗 이후 도지코인 가격은 16% 급등했다. 0.069달러에서 순식간에 0.08달러가 됐다. 머스크는 앞선 1월 28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 소개란에 별다른 설명 없이 비트코인 해시태그를 등록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14% 급등했다. 머스크의 한마디에 비트코인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한 것은 머스크 지지자들이 머스크의 트윗을 매수 신호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인 37%는 머스크의 트윗을 보고 투자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인 피플세이가 지난달 6에서 8일 34,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올해 들어 머스크의 트윗 한 방에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특정 종목 주가가 요동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테슬라의 CEO 리스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 공매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게임스톱에 힘을 실어주면서 GME 주가가 무섭게 치솟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머스크의 입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머스크는 스티브 잡스와 비견되는 혁신가적 이미지와 사회 저항적인 면모로 전 세계 팬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미국 일부 언론은 머스크의 입방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CNBC는 더 나아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재를 거론했다. CNBC는 증권사 프리트레이드의 댄 레인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해 머스크의 영향력은 테슬라 이사회에 한정돼 있지 않다며 규제 당국은 상황에 맞게 규정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0일 현재 테슬라 주식 87억 8,400만 달러치를 보유 중인 서학개미도 머스크 리스크에 밤잠을 설친다. 최근 주가가 전고점 대비 30%가량 빠졌다 겨우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인데 머스크 트윗에 대한 SEC 제재 가능성까지 불거진 때문이다. 한 서학개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머스크를 썩 좋아하진 않지만 머스크 없는 테슬라는 더 싫다며 제발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최정혁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SEC도 머스크의 트윗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이라며 만약 머스크의 트윗이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도가 넘었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선례도 있다. SEC는 2018년 9월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머스크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 사건의 발단은 그의 트윗이었다. 머스크는 당시 트위터에 테슬라를 비공개 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머스크의 트윗을 모니터링하던 SEC는 이 트윗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끝에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SEC는 주가 조작은 물론 금융회사와 일반 기업 회계 투명성, 구글 부패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민사소송 제기권이 있어 사실상 사법기관이나 마찬가지다. 미 금융증권가에선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이때까지만 해도 방송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돌출 발언을 하는 듯 좌충우돌하던 머스크도 SEC의 소송에 두 손을 번쩍 들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이틀 만인 9월 10일 머스크는 SEC에 벌금 4천만 달러를 내고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기로 합의한 후 사건을 무마했다. SEC는 여기에 더해 머스크의 의장직을 3년간 금지했다. 이후 돌출 발언을 자제하던 머스크가 올 들어 1년의 트윗으로 또다시 SEC의 레이더망에 포착되면서 서학개미가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주가에는 머스크 프리미엄이 작용하고 있는데 머스크가 도를 넘어선 행동을 이어간다면 머스크 프리미엄이 빠르게 머스크 디스카운트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SEC가 재차 머스크를 제재하고 나선다면 테슬라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학개미의 지분을 합치면 테슬라의 8대 주주쯤 된다. 9일 반등하긴 했지만 테슬라 주가가 다시 흘러내린다면 국내 투자자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시장에선 당분간 미 국채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미국 기술주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와 별도로 테슬라 주가에 대해선 여전히 비싸다는 의견과 저점 매수 기회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미국의 투자정보 전문 매체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는 8일 테슬라의 가장 낙관적인 분석가는 목표 주가를 1200달러로 설정했으나 반대의 경우 135달러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CEO 리스크 실적 악화로 135달러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 달리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8일 웨드부시 증권의 데니얼 아이브스 테크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해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3% 수준인 전기차 판매가 2030년까지 20%에 달할 수 있다며 지금의 전기차 주가 하락은 기업이 이익을 내면서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도 올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메가팩 공장 완공에 이어 독일, 텍사스 공장 가동으로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을 양산할 수 있다며 상하이 공장에서도 모델 2를 양산해 5월부터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니오 주가는 변동성 당분간 지속 가능.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 주가는 당분간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미국 주식 투자 정보업체 인베스터플레이스가 보도했다. 니오 주식은 올해 2월 초 최고치 62달러에서 3월 12일 45달러로 26% 급락해 시가총액 또한 700억 달러로 감소했다. 니오 주식은 여전히 지난 52주 최저치를 맴돌고 있다. 니오는 2014년 설립된 중국의 유력 신흥 전기차 메이커로 2018년 9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지난해 매출은 16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최종 손익도 전년도 112억 위안 적자에서 지난해 53억 위안 적자로 크게 개선됐다. 신차 판매량 역시 2019년 대비 2.1배 성장한 43,728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에는 10억 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148.6% 늘어났지만 시장이 전망한 액수보다 2.1% 적었다. 영업 손실은 1억 4,100만 달러, 순손실은 2억 1,000만 달러로 적자가 지속됐다. 주당 순이익도 월가가 예측한 마이너스 대체를 크게 밑도는 마이너스 1.5달러를 기록했다. 니오는 3월 판매량 7,197대를 비롯해 1분기 판매량을 2만에서 2만 500대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대비 15에서 18% 높은 수준이지만 3개월 전 예상했던 판매 증가율 42%에 비해서는 크게 낮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최근 가격 인하와 함께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영향을 미친 칩 부족은 니오의 판매 전망도 약간 위축시켰다면서 이는 단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니오 주가는 지난해 1000% 급등에 뛰어난 성장을 했지만 월가는 테슬라,
샤오펑 자동차 등을 포함해 전기차 섹터 전반에 걸쳐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날 니오 주가는 미국 정규 주식시장에서 동부 시간 오후 12시 12분 1% 하락한 45.58달러를 기록 중이다. 니오의 주가 부진이 1년 내내 지속될 수 있다는 징후들도 있다. 니오는 타사 제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팀랭크스에 따르면 니오의 평균 가격 목표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68달러다. 전날 미즈호는 니오를 평가 종목으로 선정하면서 매수 의견을 내놓고 목표 주가는 60달러로 설정했다. 니오는 올해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혁신 차량을 내놨다. SUV 모델 ES8, ES6, EC6 세 모델을 출시한 이후 지난 1월 네 번째 모델인 세단 ET7 역시 선보인 상태다. 사업 모델 개발에 있어 니오는 배터리를 구독형을 출시하면서 반복 수익 흐름을 만들 수 있게 했다. 니오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니오 주식이 약 20배의 수익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자본 집약 회사의 굉장히 높은 금액이다. 대체로 주가의 안정성이 더 높아질 때까지 인내심을 갖는 것이 더 나은 접근법인 것 같다고 인베스토플레이스는 권고했다. 쿠팡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월가의 거물 있지만 쿠팡. 미국 투자 전문지도 투자하라 권유. 쿠팡이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가운데 미국의 투자 전문지인 베런스가 아마존보다 더 좋은 쿠팡이라며 이제는 당신이 살 차례라고 투자를 권유해 화제다. 베런스는 쿠팡의 성장 잠재력이 아마존보다 높고 공산당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알리바바보다도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런스는 쿠팡 상장을 계기로 한국 기술기업의 뉴욕 증시 상장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11일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쿠팡은 상장 첫날 주가가 41% 급등하며 시총이 900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의 상장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쿠팡은 미국보다 더 좁고 조밀한 인구 환경을 가진 한국에서 빠른 성장을 거듭해왔다. 30개 이상 도시에 100개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자정 전에 주문한 물품을 다음날 새벽 7시 전에 배달한다라는 모토로 국내 당일 배송에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91% 급증한 12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쿠팡의 지속적인 성장세는 눈여겨볼 만하다.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쿠팡의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한 점도 쿠팡의 장기 성장세를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만한 포인트이다. 그러나 쿠팡은 아직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쿠팡의 수익은 미국의 이베이와 비슷하지만 시총은 절반에 불과하다. 이에 일찌감치 쿠팡을 찜한 외국 거물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CNBC 등 외신은 억만장자인 스탠리 드러켄밀러와 퍼싱크 쉐어 캐피탈 회장이자 제2의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 등 월가의 큰 손들도 쿠팡에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드러켄밀러는 쿠팡이 기업 공개를 하기 전부터 투자해왔으며 에크먼 역시 쿠팡 초기 투자에 참여했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서학개미의 우산 캐시우드. 수익률로 실력 증명. 현재 미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으로 꼽히는 테슬라 주가 전망에 대해 2018년 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뉴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지난해 테슬라가 5대1 액면 분할하기 전이긴 하지만 당시 주가 대비 지나치게 높은 예상치를 시장 관계자들 반응은 시원찮았다. 지난 11일 종가 기준 테슬라는 699.6명 달러를 기록했다. 5대1 분할 조정된 가격이다. 900달러를 돌파했던 시기도 있었다. 테슬라의 멈출 줄 모르는 주가 상승 가도를 본 투자자들은 그의 예언 같은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됐고 당사자는 투자자들에게 워렌 버핏과도 비교되는 위대한 투자자로 자리매김했다. 바로 국내 투자자에겐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캐시 우드의 이야기다. 그녀는 2014년 설립한 아크 인베스트먼트 투자회사의 최고 경영자로 펀드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테슬라에 투자 성공을 거뒀다.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파괴적 혁신에 초점을 맞춘 5개의 상장지수 펀드를 운용 중이다. 혁신과 잠재력, 기회를 키워드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위기관리가 장점으로 꼽힌다.
ETF는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여러 종목으로 이뤄진 상품인데 단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와 운용사가 다양한 테마로 종목을 구성하는 액티브 펀드로 나뉜다. 상장 주식처럼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캐시우드는 2014년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창업하자마자 집중적으로 테슬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때도 유지부동하며 오히려 추가 매수에 나섰다. 아크에서 가장 대표적인 ETF인 ARKK의 경우 2017년 87%, 2019년 35%에 이어 지난해 152%라는 기록적인 수익률로 시장을 놀래켰다. ARKK뿐만 아니라 아크에서 운용하는 다른 ETF도 지난해 대부분 100%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 들어 지난 2월 18일까지 자금 흐름이 가장 높은 미국 상장 ETF 상위 10개 중 아크에서 출시한 ETF만 2개가 포진돼 있다. 각각 ARKK와 ARKG로 자금 흐름 규모는 ARKK 5,778만 달러, ARKG 3,679만 달러로 2위와 9위의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세계 증시가 출렁이어 3에서 5월에는 공포스러운 하락 장세를 기록했다. 하락 장세 속에서도 향후 재편될 산업 구조에서 핵심 역할을 할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하락한 증시를 주도하기 시작했고 테슬라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힌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도 지난해 눈 감고 투자해도 수익을 본다는 속설이 나올 정도로 투자자 직접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자 투자 일기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직접 투자로까지 불길이 번졌다. 이러한 가운데 캐시우드의 승승장구는 소위 서학개미들에게 투자 길잡이처럼 여겨져 아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추종하는 움직임이 일었고 아크 ETF로 자금이 집중됐다. 지난 1월 말 기준 3개월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산 미국 주식 중 ARKK가 순매수액 3,705억 원으로 3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녀가 한국 투자자들에게 돈나무 언니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유다. 테슬라 등 파괴적 혁신 기업을 선택, 비트코인과 같은 미래자산 투자 집중을 통해 캐시우드의 실력이 검증됐다. 캐시우드가 아크를 설립한 이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015년부터 지난 2월 21일까지 200% 지수가 상승했고 테슬라와 비트코인 역시 각각 1680%, 17,845%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캐시우드는 유망한 종목을 SNS를 통해 대중에게 알리는 데 거침이 없다. 매해 연초에는 빅아이디어라는 보고서도 공유한다. 올해는 우주, 유전자, 전기차, 딥러닝, 자율주행, 비트코인 등 15개 유망 분야를 소개하며 투자 이유 등을 자세히 짚어줬다. 주식시장의 큰 손들에 비해 정보의 요리에 놓인 개미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캐시우드의 소통 행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로 이어졌다. 승승장구하던 캐시우드와 아크 ETF는 올해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파괴적인 혁신 기업을 발굴해 집중 장기 투자하는 방식의 아크 ETF들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기술 성장주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펀드 수익률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아크 ETF들이 변동성에 취약한 것을 단점으로 꼽고 있다. 월스트리트는 11일 보도를 통해 다우존스 마켓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아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ETF에 포함된 165개 주식 중 85개가 최근 회계 연도에 순손실이 발생했다며 투자자들이 경제가 번창할 때 빛나는 주식인 성장주에 등을 돌렸을 때 펀드는 극적인 변동에 특히 취약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주 기술주 반등에도 불구하고 아크의 5개 ETF는 모두 2월 중순 고점에서 14% 이상 하락해 2월 10일 이후 5% 하락한 나스닥 종합지수를 추월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우려는 아크 투자가 펀드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크는 2개 펀드의 생물의학 제품 회사인 세러스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는 한 투자자가 특정 주식을 많이 소유할수록 가격 이동 없이 주식의 추가 매수나 매도가 어려워진다며 아크가 세러스 주식을 매각한다면 주가가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포지션을 완전히 종료하는 데 52거래일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캐시우드는 건전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오히려 이번 기술주 급락에서 좋은 저가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다며 앞으로 강세장이 더 강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캐시 우드의 영향력이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트코인이다. 캐시 우드는 비트코인은 물론 다른 자산들고 궁극적으로는 일상적인 투자자들에게 권장하는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채권과 같은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캐시 우드의 이러한 발언은 비트코인 가격이 58,000달러 수준의 사상 최고치까지 오르는데 큰 동기가 됐다. 최근 상장한 미국 온라인 게임 업체 로블록스 주식을 50만 주 매입한 것도 화제가 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1일 로블록스 주가는 전장 대비 6.3% 급등한 73.90달러로 마감했다. 장중에는 20%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증권 관계자들은 캐시 우드가 운용하는 아크 차세대 상장 지수 펀드가 로블록스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랠리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신종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캐시 우드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운용업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라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함께 글로벌 성장 테마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라고 평했다.